우리 공수장관 정말 대단하시네. 아니 내가 대한민국 일개 검사가 정말 경찰을 아주 불쾌하게 할 뻔했어.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구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 경찰들이 불쾌할 수 있으니까 일들 하지 마. 경찰들이 불쾌한 일들 하지 마. 경찰한테 허락 받고 이래. 이씨. 내 얘기 똑바로 들어.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박상기 전 법무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폭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2013년도 국정원 댓글 수사 항명 사건으로 유명해졌었죠. 그 유명세는 보수에서는 역적으로, 진보에서는 충신으로 떠올랐죠. 그곳에서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예.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 사건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 때는 한직으로 돌다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수직적으로 승진을 한 끝에 지금의 검찰총장에 올라왔습니다. 국민들은 모두가 만족을 했었죠. 공정한 인물이 검찰총장에 앉았구나. 그리고 모두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권력을 잡자 그야말로 자신이 처음 한 말을 완벽하게 지킵니다. 바로 이 말을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예. 결국 국민이 아닌 검찰 조직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검찰개혁에 반발을 하고 검찰개혁의 주요 인물인 조국 전 장관을 찍어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대면 조사도 없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를 합니다. 그것도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이 소환 조사 없이 이례적으로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과정에 대해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증언이 나와서 왜 윤석열 총장이 무리한 기소를 했는지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정수석이 그런 거 하면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도덕적 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결론이 법무부 장관 낙마라고 얘기해요. 법무부 장관 목표는 법무부 장관 낙마가 목표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끝나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인사청문회 끝나기 전에. 그래서 한 거예요. 그게. 결국 수사에 의한 기소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따른 기소를 한 것이죠. 미리 범죄 사실이 맞다라고 믿고 기소를 한 것이죠. 그것도 충분한 조사를 하지도 않고 예전에 윤석열 총장은 검사 시절 이런 말을 했었죠. 검사가 이게 깡패지 이게 검사. 결국 본인 스스로가 그 말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 와중에 채널A 기자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의 녹취가 나옵니다.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쪽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언론에서 때려봐 당연히 반응이 오고 수사도 도움이 되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양쪽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검사장이고 윤석열하고 되게 가까운 검사장이고 발언권이 굉장히 센 사람이고 이런 수사건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검사는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검언유착의 수사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일사천리 기소가 이제는 너무나 느긋하고 한가롭게 사건 조사를 진행합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이렇게 과감히 했던 검찰이 11시 30분부터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미 제출 형식으로 이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 제출을 하면 이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현재 이 청와대 앞에서 청와대 측 인사들과 압수수색을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압수수색에서는 기자들과 대치하다 아무 소득 없이 물러납니다. 어제 오전부터 압수수색이 시작돼 벌써 28시간이 넘었는데요. 기자협회 채널A 지회는 오늘 아침 7시쯤 추가로 수사관 10여 명이 무단으로 사옥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증거물 제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놓고 뒤로는 강제 집행을 준비했다고 항의했습니다.
현재 보도본부가 위치한 13층엔 동아일보 일부 기자들도 합세해 50~60명이 수사팀과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원만한 압수수색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철두철미하고 날카롭게 칼을 휘둘렀던 윤석열 총장이 왜 자신의 측근 수사에는 이렇게 약해지는 것일까요? 그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김기춘 실장의 초음복집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공무원을 모아놓고 불법 선거를 주도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남이가 검찰도 이해해 줄 것이다. 검찰 권력의 힘은 영화 부당거래에도 나오죠. 우리 공수장관 정말 대단하시네. 아니 내가 대한민국 일개 검사가 정말 경찰을 아주 불쾌하게 할 뻔했어.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구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 경찰들이 불쾌할 수 있으니까 일들 하지 마. 경찰들이 불쾌한 일들 하지 마. 경찰한테 허락 받고 이래. 이씨. 내 얘기 똑바로 들어.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또 이 검찰의 힘은 스폰서 검사를 만들기도 하고 성상납 검사도 만들기도 합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여러 차례 성접대를 받고 3천만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성접대 여성을 입막음하려고 윤 씨가 이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청구 소송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이제 아시겠나요? 마지막으로 대통령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의 힘을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청탁전화 아니었습니다. 그 검사를 다시 입회시켜서 토론하고자 하자고 하면 또 하지요. 검찰은 독재 정권에서는 개가 되고 민주정권에서는 왕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